네, 너무 멋지신 강소영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김정환의 이예숙님이십니다. 오늘 성공 조건을 열심히 준비하다가 PPT를 막 하다가 갑자기 스탑하고 영양 강의를 다시 하게 됐는데 앞에 오늘 완전 강소영 스폰서님하고 이제 플러스로 해가지고 영양 뽀개기 날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영양은 들어도 지겹지 않고 해도 지겹지 않은 강의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하는 사업이 사람들에게 건강을 상담해주고 건강을 선물해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될 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면 되는데 그거의 가장 기본이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까지 제가 오늘 뽀개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요 신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몸은 이 안에 굉장히 많은 11가지의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육계, 신경계, 골격계, 호르몬계 이런 11가지의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계통을 또 안으로 잘게 들어가 보면 장, 신장, 위, 간, 폐 이런 장기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 장기들이 기관이라고 하는 장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을 또 잘게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뭐가 있냐? 여기에 바로 조직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평소에 건강검진을 하고 위 내시경을 하고 장 내시경을 해서 뭔가에 혹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게 바로 조직 검사죠. 이 조직 검사를 하는 이유가 이 조직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세포를 보기 위해서 이 조직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세포가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이고 이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답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면 세포가 건강해야 돼. 그러면 세포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거, 세포가 진짜로 원하는 거를 우리 몸에 집어넣어줘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답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세포가 건강해지려면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예전에 가정 시간에 다 배웠어요. 5대 영양소. 그거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게 이제 5대 영양소고 요즘에는 이제 식이섬유와 물, 파이토케미칼이라고 굉장히 생소하지만 식물 영양소라고 해서 굉장히 색깔이 다양한 이런 영양소도 우리 몸에 필요하다. 이 8가지의 영양소가 몸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세포가 건강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배웠던 이 3가지가 3대 영양소라고도 불리고요. 거대 영양소라고도 불리고요. 대량 영양소라고도 불려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이 2가지가 소량 영양소, 미량 영양소 라고 불려요. 이게 같은 말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그냥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 많은 것들을 먹어야 세포가 건강해지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떻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대량, 거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따지면 분자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조그만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쪼갭니다. 또 쪼개야 돼요. 쪼개서 이 탄수화물은 이름이 바뀌어요. 쪼개지면 포도당이라는 아이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잘게 쪼개져야지만이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현대인들의 질병이 포도당에 관련된 질병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혈액내를 막 떠돌아다닙니다. 막 떠돌아다니다가 질병을 일으키게 돼요. 그 질병이 바로 당뇨. 이 당뇨병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떠돌아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병을 당뇨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그럼 잘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하는 친구가 바로 인슐린이에요. 이 인슐린은요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게 도와주는데
만약에 인슐린이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1형 당뇨. 근데 이 인슐린이 있긴 있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게 2형 당뇨. 그게 이제 살면서 후천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당뇨가 거의 대부분이 2형 당뇨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문제는 고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병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통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요즘에 막 연예인들도 그렇고 갑자기 막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쓰러지고 막 이러면 병원에 가서 링겔 맞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시대에 보면 이제 막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몸살이 걸리면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아요. 그럼 왜 링겔을 맞을까요? 그 링겔의 성분이 바로 포도당이에요. 우리가 밥 한 끼를 이만큼을 먹었다고 해서 기력이 막 나와서 나 막 뛰어다니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하지만 병원 가서 포도당 주사 맞으면 바로 기력을 찾아서 스케줄 진행하고 내가 자영업자들은 맞고 또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힘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원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이름이 아미노산이라고 바뀝니다. 이렇게 쪼개져야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방은 지방산 이라는 I로 이름이 바뀌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량 영양소가 이렇게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질로 쪼개져야 되는 그런 행위를 가수분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잘게 쪼개진 가수분해 상태가 된 걸 우리는 소화 흡수된 상태라고 전문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밥을 막 먹고 나 소화가 너무 잘 됐어, 똥 잘 쌌어, 이게 소화 흡수가 아니라 가수분해가 되어서 잘게 쪼개서 우리가 세포 속으로 많은 세포가 필요하는 영양분을 잘 흡수시킨 상태가 소화 흡수된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러면 우리가 가수분해를 하려면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얘가 어떻게 쪼개질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가장 필요한 애가 바로 여기서 산소와 효소라는 친구가 필요해요. 근데 이 산소는 다 아시죠? 우리가 숨 쉬면서 들이마신 산소, 효소는 이 아이는 혼자 스스로 역할을 절대 할 수가 없대요. 조효소라는 친구가 필요해요. 이 친구가 이 효소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조효소가 바로 여기 있는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소량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이 이 조효소 역할을 하고 이 조효소가 들어와야만이 쪼개져서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조효소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시중에 팔고 있는 종합영양제가 바로 조효소고 비타민 미네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현대인들 보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해요. 저는 어제도 고기, 족발에 거기에 조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먹고 거기에다가 그 지방, 제가 그 붙어있는 지방 되게 좋아하거든요. 콜라겐인지 지방인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먹습니다. 네, 나름 콜라겐이라고 생각하고 먹는데 지방이겠죠. 그걸 열심히 먹어요. 근데 제가 진짜 솔직하게 야채를 먹은 게 있었어요. 근데 얘기하느라고 싸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어제 미팅을 하는데 얘기하느라고 싸먹을 시간이 없어서 배만 채우고 족발만 엄청 먹었는데 새우젓에 찍어가지고 그러면 한 끼 식사에 제가 비타민 미네랄을 얼마나 먹었을까요? 이거는 엄청나게 먹었는데 내가 너무 배가 불러. 다 이것만 배가 부른 거예요. 이건 안 먹고.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식습관이 그래요. 고탄수화물, 고단백질, 고지방인데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로 고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영양 불균형입니다. 저 영양 저기 뭐라고 하죠? 그 식단 차려주는 그분 뭐라고 하죠? 영양사. 제가 영양사가 아니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도 잘 정하지 못하고 비타민, 미네랄의 비율도 잘 정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대인들은 저랑 비슷하겠죠. 그러면 이 영양 불균형이 무조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대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의 불균형. 맞게 먹어야 되는데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는 영양 불균형. 이게 바로 현대인의 질병 원인입니다. 질병 원인이 가장 큰 문제가 영양 불균형. 이 영양 불균형이 오는 게 만성, 퇴행성, 질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까 미병 있죠? 스푸는 얘기하셨던 그 미병을 거기 진짜 많은 걸 갖고 있었어요. 저도 이 책을 봤는데 설사 이상해. 장애는 건 다 있었고요. 설사, 변비, 뭐 편도염, 뭐 제 지인 보면 천식, 굉장히 많은 뭐 관절염 이런 것들이 다 만성 태행성 질환, 아토피. 요즘에는 이제 그 제 지인 중에서 최근에 미팅한 언니가 환각 환시가 있어요. 환각 환시가 있어서 그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 여기에 있는 호르몬 계통의 문제래요. 갑상선도 호르몬 문제잖아요. 이 호르몬 계통의 문제가 현대인들 소아들한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이 계통 그거를 건드리는 것들이 다 이건 거예요. 영양의 불균형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식습관은 굉장히 나름 좋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안 좋은 환경에서 재배되고 있는 식품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미량 영양사가 너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스트레스. 저 육아 스트레스 엄청 심해가지고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지. 스트레스 우리 안 받고 살 수 있나요? 없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말이 옛날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왜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해서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세요. 라고 하면서 스트레스성 두통, 스트레스성 위염, 스트레스성 소화장애 이런 스트레스성이라는 거를 병명에 붙여요. 병명. 이 병이에요. 그렇잖아요. 의사들이 이거를 붙이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의사들은 이걸 치료를 해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냥 쉬래요. 약도 없어요. 그냥 염증이 있으면 소염제 주고 말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고민해 보세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그러면 여기서 스트레스를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내 몸에 있는 스트레스를 중화시켜서 없애는 게 있다 라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왜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좀 어려운 말이지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활성산소라는 아이가 스트레스에 엄청 안 좋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계속 생겨나요. 이 활성산소는 제가 여기서 이제 그거예요. 약간 과학적으로 좀 들어가서 왜 우리 몸이 활성산소가 많이 있을 때 아픈지를, 세포가 왜 건강하지 않은지를 설명해. 여기서 못 따라오시면 이따 나머지 공부하셔야 돼요. 나머지 공부. 자, 활성산소 이제 설명할게요. 우리의 세포는 두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상 세포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세포도 존재해요. 이게 바로 산화된 세포. 이건 왜 산화가 됐냐? 어딘가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산화가 된 거예요. 한 개가. 그러면 이거를 공격을 시킨 이 산화된 세포가 자, 변비, 설사, 천식 이런 것들이 이 산화된 세포들이 많기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요. 얘네들을 이 정상세포를 누가 이렇게 산화시키냐? 바로 이 활성산소가 이거를 산화를 시켜버립니다. 이 활성산소가 많으면 이거를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산화된 세포를 많이 만들게 돼요. 이 한 가지의 세포에 하나, 둘, 셋, 네 번의 공격을 받게 되면 암이 돼요. 세 번까지 이제 염증, 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염증 수치 검사 같은 거 했을 때 염증이 조금이라도 나온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무조건 중화시켜 줘야 되겠죠.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아까 미병처럼. 그러면 결국엔 암이 되기 때문에. 너무 무섭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산화된 세포를 자꾸자꾸 만드는데 여기에서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스트레스를 중화시켜주고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아이. 그게 바로 황산화제. 이 항산화제. 네, 항산화제라는 이 친구가 활성산소 스트레스를 완전 중화시켜줘요. 이 항산화제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자를 6개나 가진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이 항산화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산화된 세포에게 전자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둘, 셋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줘요. 다 주고 얘도 줘요.
그러면 이렇게 다 없어지는 이렇게 동그란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활성산소가 이렇게 전자를 다 뺏어갖고 정상세포로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는 정상세포가 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힘이 강력해져서 더 많은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다녀요. 근데 이 항산화제는요, 이렇게 다 주고 남으면 이 상태로 가만히 내 몸속에 떠돌아다녀요. 전혀 우리 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항산화제를 한 가지 더 플러스를 했다고 해봅시다. 6개짜리가 또 들어왔어. 4, 5, 6.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산화된 세포들이 있겠죠. 다 줘요. 주고. 내 친구가 아무것도 없네. 일을 못하네. 그래서 얘한테 하나를 줍니다. 그럼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 개만 줘도 6개가 다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애가 들어와도 얘한테 주면 6개가 다시 살아나겠죠. 그러면 숫자 싸움이에요. 항산화제 숫자 싸움. 항산화제를 얼마나 내 몸에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내가 산화된 세포를 많이 죽일 수 있느냐가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해요. 항산화제를 한 가지를 먹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 뭐 눈에 좋은 항산화제, 관절에 좋은 항산화제, 간에 좋은 항산화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항산화제를 2-3개 이상을 먹어야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이거 마지막이에요. 우리 환경오염. 환경오염 글씨 진짜 개발세발이죠. 미세먼지 이거 제가 맨날 미팅하면서 느끼는 건데 부모님들이 더 건강하세요. 내 친구들, 우리 애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건강하세요. 그 이유가 예전에 미세먼지 있었나요? 막 마스크 쓰고 다니는 시절 있었나요? 옛날에 살 때?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미세먼지 너무 많고 돈 벌겠다고 미세 플라스틱을 다 애기들 거 용품에 다 넣어가지고 애기들도 아프고 어른들도 아프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좋다 하는 건 우리가 다 쓰잖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거를 점검해보지 않았잖아요. 뭐 중금속 없습니다. 미세먼지 없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없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검사를 해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 홍보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전혀 그거를 아예 안 살 순 없잖아요. 생활을 안 할 순 없어. 근데 거기에서 내가 최소한 이런 것들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섭취를 한다면 이런 것들도 다 예방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현대인의 질병은 예방이 되는 거예요. 세포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즘에 미팅을 하면서 굉장히 아픈 곳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리고 우리 나이 또래 막 10대의 갑상선암. 제 지인의 그 딸이 16살에 갑상선암이 돼가지고 지금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고 전이가 돼가지고 엄청 힘들어하고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그분이 입원을 했대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5살짜리가 갑상선암이래요. 네. 그게 같이 소름 돋았어 또. 같이 입원하고 있는 병실에 5살 된 딸이 갑상선암이어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왜 종합영양제를 먹냐면요. 이것 때문에 암 안 걸리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활성산소 다 죽여주고 최대한 내가 이 아이의 건강을 내가 지켜줄 수 있다면 너무 건강하지 않겠어요? 집안에 한 명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불행해요. 엄청 불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되게 몸이 안 좋으셨을 때 제가 이거를 공부해서 알고 종합영양제를 드시고 2년 되셨는데 지금 여느 다른 주변의 어머님들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시고 동안 미모를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진짜 노화의 주범이고요. 이 질병의 주범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왜 종합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를 잘 전달을 하시면 우리 모두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양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